네, 7월 1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플 XRP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소송, 승소, 사실상 승소, 물론 부분적인 승리긴 하지만 사실상 승소한 걸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85% 수준의 폭등을 한 뒤에 지금 10%대 급락을 겪으면서 조정받는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빠진 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50% 이상 반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0.4달러대에 있던 게 0.9달러 위를 뚫었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니까 많이 올라갔죠. 물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폭등한 걸로 해석이 될 거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물려있거나 더 큰 걸 기대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왜 날아가다 마냐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입장인데, 어쨌든 뭐 일주일 하루 이틀 사이에 100% 가까이 폭등을 한 뒤에 물론 더 나아가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포인트,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잖아요. 1달러 내지는 전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달러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쉽지만 갑자기 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하나 튀어나오면서 뭐 자본시장이 또 약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리플을 끌어올리는 그 힘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게 또 겹치면서 이게 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랠리하는 걸 보고 XRP 역시 그런 수준으로, 조금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양상으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가 폭등했다는 거는 그냥 건전한 기준에서 바라보자라면 이건 날아간 겁니다. 날아간 뒤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 호퇴 가능성도 있고 추가 랠리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저항선이 지금 0.9달러대로 딱 눈에 보이게끔 찍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조정 양상을 힘을 잘 모아서 한번 뚫어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외부 변수로 인해서 추가로 받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상당히 선명해졌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1년 동안의 지금 차트 흐름인 건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XRP가 0.33달러였습니다. 0.3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던 게 7개월도 안 돼서 6개월 반 만에 지금 7개월이 좀 넘은 거죠. 그러니까 7개월이 좀 안 된 거죠. 한 6개월 반 정도 만에 0.9달러대를 올라갔다 온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300% 가까이 랠리를 한 건데, 6개월 반 동안 이런 걸 보고도 왜 시세가 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뭐 도대체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0.3달러였던 게 6개월 만에 0.9달러를 찍고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던 거, 뭐 요거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잘 시세 흐름을 우상향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 종료 이후에 85%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0%, 200%이 정도로 랠리를 해줘도 더 좋았겠지만, 85%라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큰 거다. XRP처럼 글로벌하게 시총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메이저인데 여기서 하루 사이에 그 정도 움직였다라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도박하듯이 뭐 내가 이거 보려고 뭐 2년 기다렸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멘탈 유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XRP는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종목이고, 그나마 이제 하나 일단 리스크 하나가 일단락된 거예요. 일단 내일 갑자기 SEC가 항소하겠다라고 항소 카드 끌고 나올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고, 그럼 하방 압력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항소 없이 뭐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나와준다라면 더 올라가겠죠.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외부적인 변수들이 지금 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들어서 오르긴 엄청 많이 올랐다,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라켓 쇼페드기에도 딱
뭐 건전한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0.56달러 이후에 0.82달러가 목표였는데 이게 갑자기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 뒤에는 격렬한 조정 그리고 며칠 동안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폭등 뒤에는 폭락이 있고 폭락 뒤에는 폭등이 있습니다. 이건 자본시장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폭이 조금 더 크게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도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케시 우페디에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보나치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황소 세력이 0.7달러 딱 지금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을 해주면은 이제 0.94달러 이번에 저항 맞은 구간 0.94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1달러와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달러 돌파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악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안 좋은 시그널이 주입이 돼서 0.7달러가 붕괴가 된다라면 0.64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또 열려 있어요.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0.56달러까지 갈 수 있고, 혹시라도 반등을 못 해준다라면 0.45달러까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거는 사실 이거에 뭐 차트가 말하는 그대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 우린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질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회원분들은 대부분 거의 아니라는 걸 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분석가들의 분석 자체를 맹신하거나 오른다고 하면 오르는 거 아니야? 0.94달러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진짜 모질이 되기 쉽습니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차트 분석은 내가 나한테 내 전략에 맞게끔 취사 선택하고, 선택할 거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는 능력, 이게 정보에 대한 어떤 취사 선택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정보, 뉴스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올드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굳이 뭐 말하지 않더라도 다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내지는 회사 자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뉴스들이 조작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 크리틱, 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혜걸님, 네, 브리즈님, 김순우님, 네, 심영규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순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아무튼 뭐 오셔서 좋네요. 네, 에그라 크립토가 또 재밌는 얘기들을 몇 가지 꺼냈습니다. 그래서 XRP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에그라 크립토 그 바랄라 영역, 이 5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 몇 년 뒤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XRP가 스페이스 셔틀 X 탑승 완료했다, 잘 가고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0.58달러에서 0.63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단기적으로 1.3달러가 목표인데,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 0.6달러 부근 초반까지도 후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2.8달러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예요, 월간 차트. 여기서 지금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2.8달러까지 가긴 갈 거야,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아.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면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폭적인 시대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2.8달러 찍고 나서 다음 타겟으로 제시한 게 지금 10달러거든요. 10달러가 2025년 이후, 27달러까지 가는 시점은 2026년 이후. 이 강세론자들, 어마어마한 강세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숫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3달러 도달 시점을 올해나 내년 사이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3달러까지는. 그런데 뭐 2.8달러, 10달러, 27달러 이렇게 조금 큰 숫자들은 몇 년 뒤의 상황을 지금 전제로 깔고 강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에 이 숫자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숫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숫자죠. 그런데 이런 숫자를 막 120달러 간다라고 강세 전망을 꾸준히 견지해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몇 년 뒤, 수년 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까지 비트코인 반감기 어떤 랠리에 있어서 XRP까지 잘 이런 시즌적인 맞물림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한 2달러 전후까지 3달러 전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고 2021년 고점과 2018년 역사적인 고점까지, 그러니까 3달러 때까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 반감기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다. 뭐가 이렇게 갑자기 세력이,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세력이 갑자기 마음을 먹고 XRP가 막 스위프트 이슈도 있고 페드나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으니까 한번 끌어올리고 작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10달러 돼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 주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힘이 없는 얘기니까 이런 여러 전문적인 분석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강세론자들조차도 몇 년 뒤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숫자만 기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거 확대한 건데, 와 27달러 가면 진짜 좋겠죠. 아마 27달러 정도 되면은 힐스바더님 같은 분은 이제 뭐 거의 이 3대가 이제 거지가 되고 싶어도 거지가 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뒤라는 거죠. 이런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조차도 여기서, 근데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여기서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여기서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미 있는 이슈적인 소재들이 차트를 끌어올렸을 때 그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더라. 요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아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가는 거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나 스스로가 이제 모질이다. 이게 모질이 고백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폭적인 주장들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에그라 크립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뜬금없이 어마어마한 지금 폭등 랠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 올린 거거든요. 몇 시간 전에. 앞으로 7일 안에 XRP는 777% 놀라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 777%가 되면 한 5.8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차트 흐름과도 역행하는 아주 전폭적인 가능성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갑자기 하나의 과거 사례, 역사적인 반복성을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역사가 차트적인 반복성을 이번에 확인해 준다라면 7일 뒤에 777% 어마어마한 랠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열린 마음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게 100% 777% 오르니까 갑자기 막 몰빵해서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있다라는 걸 이 양반도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 함부로 그렇다고 막 돈 넣으면 안 돼, 매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가들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갑자기 막 자기들은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100% 될 걸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근거를 봤더니 이 사람이 제시한 근거는 2017년에 이 777% 랠리를 하기 전 이 직전 상황이 지금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에서 18년 이 상황이고, 지금 이게 올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2017년 상황과 2023년의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먼저 2017년의 상황을 보면 XRP가 당시에 7일 동안 이 106% 상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7일 뒤에 777%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또 폭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지금 최근 7일 동안 102%, 102.92%가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일 뒤에 요런 상황이 요런 상황이 폭등 뒤에 폭락이 있었고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7일 동안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차트 2017년 차트가 반복된다라는 전제죠. 근데 물론 이게 반복되면 좋겠지만 반복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약간 글쎄요 입장인데 7일 뒤에 5.8달러를 찍는다고?
저는 약간 이거는 너무 약간 억지로 대입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차트의 흐름이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돼야 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프랙탈의 어떤 이 수치가 그럴까?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는데 5.8달러를 일주일 뒤에 바라볼 수 있다라면 좋겠죠? 예, 좋겠는데 과연 될까? 전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뭐 요 정도까지 777%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달러에서 2달러까지만 좀 가주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의 전망처럼 이렇게 적중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자본시장 전반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시장을 누르는 분위기에서 뭐 이렇게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마음은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2017년의 상황이 프랙탈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면 2023년 올해 지금 7일 뒤에 777% 랠리 5.89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꽤 전폭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어떤 암호화폐의 흐름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이렇게 지금 2017년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은 뭐 어제 그제 이 85% 랠리는 랠리로도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이 777%를 일주일 동안 랠리를 한 적이 있으니까 뭐 85%가 랠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요즘 같은 약세장 국면에서는 사실 85% 랠리도 크죠. 100% 가까이 랠리를 한 거니까 뭐 1년 동안 300% 가까이 지금 올라섰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과거의 역사에는 이렇게 전폭적인 움직임도 자리했고 그런데 이제 2017년 상황이 또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라면 이번에 777% 가고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는 있는데 한번 뭐 일주일 뒤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보시죠. 네, 될까? 될까? 예,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뭐 요때 됐다라고 하니까 7일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거든요. 예, 캔들 7개 8개째 때 빡 쏘기 시작해요. 빠바바바빵.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7일 뒤는 아니죠. 정확히는 7일 뒤는 아니고 8일 9일 10일 11일 한 2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폭등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잘못 봤네. 이거 2017년이죠. 이건 잘못 봤는데 잘 모아가다가 빵 될까요?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잭 더 리플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폭적인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2017년 8년 이런 강세장의 프랙탈이 반복이 된다라면 이번에는 294달러 이거 너무 커요. 2024년쯤에 뭐 294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넥스트 비트코인이 XRP가 될 것이다. 요런 잭 더 리플러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강조해 오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그런 맥락적인 흐름과는 일치하지만 뭐 이렇게 또 반복된다라면 요런 전망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꽤 의미 있는 받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8월 달에 이 3달러 돌파 가능성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기술적인 경로를 따르면서 이 0.8917달러 여기 최종적인 저항선을 지금 XRP가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89달러를 이번에 다시 리테스트해서 돌파를 하고 나면 1.73달러가 단기적인 목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3.39달러 이 중장기 목표로는 30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9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라인으로 지금 제시한 게 0.55달러에서 0.39달러거든요. 여기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원화 기준으로 900원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방에 이렇게 한 번에 훅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지금 3달러 랠리 가능성 8월 다음 달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이번에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지지라인 위로 올라선다라면 3달러까지 8월 달에 올라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크 디펜더는 차트 호소인이다. 되게 그냥 재밌어서 표현이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그래도 나보다 전문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차트적인 근거,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 분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막 차트 그려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가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많지 않다, 분석가들은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글로벌하게, 그런데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꾸준하게, 특히 뭐 간간히 또 적중도 많이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크 디펜더의 이런 어떤 분석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말 되는데 싶으면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체크하고 있다가 시세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지라인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저항라인 근처에 가 있을 때 부분 익절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사람들 전문가들의 분석을 나의 전략과 맞게 차용을 해야지 추사 선택을 할 줄 아는,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정보 습득의 능력인 건데, 이게 무조건 이런 숫자만 바라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30달러, 뭐 0.3달러 이런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so what? 예, 이렇게 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석가들의 전망을 나의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건 또 다른 분석가 얘기인 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어서 갖고 왔어요. 이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3.3달러, 5.5달러, 7.6달러, 9.1달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다크 디펜더랑 비슷하게 올해 3.3달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5달러대, 7달러대, 9달러대는 2024년, 2026년, 2028년, 7, 8년 굉장히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엄청나게 얘도 강세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10달러까지 도달하는데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는 꺼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망의 근거로 깔려 있는 거는 XRP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현실적인 확장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비전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 리스크에서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앞서서 에그라 크립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7일 뒤에 뭐 700% 넘게 랠리를 해서 7일 뒤에 막 5달러, 6달러 보고 있으면 좋겠죠. 너무 저도 바라는 부분이고, 역사적인 프랙탈이 반복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XRP를 통해서도 반복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패턴은 패턴이고 차트는 차트일 뿐,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꼭 그거를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하면은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투자 스탠스,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SEC가 항소한다, 항소 결정 이슈가 나오면은 바로 추가적으로 눌릴 겁니다. XRP 후퇴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SEC가 항소 안 하기로 했어라고 다소 좀 희한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가 나와준다, 이러면 또 끝나는 거죠. 게임 한 방 또 올라가겠죠. 비트코인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아서 소송 하나 끝났다고 왜 85%밖에 반등을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 가지 이런 거 변수들, 외부 변수, 미국에서 갑자기 XRP 승소한 다음 그 승소한 날에 맞춰서 하필 갑자기 그날 예비군 3,000명 징집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변수들이 어디서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소송 승소하면 폭등, 뭐 요건 너무 1차원적이죠. 네, 너무 단순한 판단은 나의 투자 스탠스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 이후에 코인베이스가 언제 XRP를 재상장할 것이냐인데 재상장 벌써 했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등의 거래소들이 XRP에 대한 재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IPO 이슈.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냐. 지금 SAC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IPO에 대한 어떤 리플의 입장들이 나올 거예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비롯해서 여러 뭐 관계자들의 멘트를 통해서 뭔가 뉘앙스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고,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곧장 IPO를 할 거다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리플 CEO가 공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재성으로 남아있고, 이제 그 CBDC 시대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되고 가속도가 붙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XRP의 리플의 기술력 내지는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채택하는 거, 그 유스 케이스가 얼마나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이 좀 달라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10,000 음모론이잖아요. $10,000. 뭐 2019년 기준으로 스위프트의 일일 거래량 5조 달러를 450억 XRP가 대체할 경우에 1 XRP는 $111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뭔가 그럴싸한데 음모론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이 마크 필립스가 얘기했던 게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되게끔 설계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 부채를 XRP를 통해서 퉁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부채가 2029년까지 28조 7천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지금 31조 달러 돌파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각국의 부채 이슈는 글로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 1,000억 개 이상이 생성됐고 추가로 이제 발행되지 않았기, 1,000억 개가 발행이 됐고 추가 이제 발행이 없을 거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적인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XRP가 $10,000로 형성이 될 경우에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가 될 수 있고 224조 글로벌 부채, 88조 GDP, 이게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이 미리 XRP를 장외시장에서 매집을 해놓고 있다가 XRP를 기축통화, 리저브 커런시로 채택을 한다라고 뻥 밝히면서 XRP의 시세 상승분을 가지고 자국의 부채를 턴다. 이거 완전 어마어마한 음모론인데, 근데 사실 또 뭐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뭐 $10만 가도 지금 땡큐인 상황인데 뭐 $10,000 얘기를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제 OTC 마켓에서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정책 계약 싹 다 이제 글로벌하게 마련한 뒤에 이제 준비 통화 역할을 공표한다. 이후에 부채 청산. 약간 무슨 에반겔리온에서 그 거대 세력이 뒤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근데 뭐 XRP 장기 투자를 결정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의 카드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약간 조금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XRP가 $10,000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심리 자체가. 그런데 $10,000가 될까요? 이거는 이 모든 거를 다, 모든 자산이 XRP를 통해서 XRP가 대체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니 뭐 JP모건이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 숫자가 주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석가들도 여러 분석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존에 조금 적중도 시키고 이랬던 사람들 위주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짚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하면서 조금 건전하게 나의 투자 스탠스를 잘 정제한다라면 언젠가는 뭐 살아있는 동안 $10,000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10,000까지 아니더라도 이 밈이 재밌더라고요. XRP $2 됐어. 오! $10 됐어. 오! $50 $100 됐을 때 그냥 뭐 이제 완전 그냥 와 난리 나는 거죠. 뭐 $10 되면 일단 우린 이때 삿포로에서 만날 거니까, 우리의 타겟 지점은 약간 그거잖아요. $50만 돼도 거의 막 우와 소리 나오는 거고, 거의 이제 이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놀라고 좋아서. 그런데 $10,000? 좋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좋죠. XRP 한 개당 $10,000면은 $10,000 지금 1,3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그러셨죠? 필스바더님이었나? XRP 한 개로 이 파리 여행 갈 수 있다고.
뭐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간단치는 않을 거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JP 모건이랑 리플이랑 뭐 손잡으면 모르겠는데 뭐 JP 모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대 월가의 세력자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험로가 있긴 한데 뭐 한 IPO 이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CBDC와 관련해서는 중소형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리플과 협력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또 기대 포인트가 있는 거고,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네, 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XRP 지금 시세 가지고 여러 조금 아쉬운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만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익절을 하셔가지고 수익화를 적잖이 하신 분들이 또 계신 걸로도 알고 있고, 뭐 저도 일부 수익화했습니다. 일부 매도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세라는 게 우리가 민코인 도박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 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리플 시세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은데 어려워요. XRP는. 예, 거기다가 XRP의 경쟁자가 JP모건이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XRP는 투자하기도 어렵고 투자의 끝판왕이 될 거다, 암호화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